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의 제목은 스티커 메시지입니다. 김병희 지음, 한국경제신문에서 22년 8월 8일에 발간하였습니다. 저자는 30여 년 동안 광고계에 몸을 담았고 현재는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입니다. 저자는 좋은 콘텐츠나 주제를 가지고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스킵되지 않고 착착 달라붙는 말과 글을 만드는 법이라는 부제에 끌렸기 때문입니다. 여는 글에서 보면 오늘날 브랜딩은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에게도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이전에는 오피니언 리더가 대중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한 분야의 대표 주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말과 글을 활용해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 노력하지만 그 노력이 빈번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헛수고가 된다. 내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메시지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나는 사람들이 좋은 주제와 콘텐츠를 가지고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면서 광고 사례를 통해 말과 글이 상대의 뇌리에 달라붙는 방법을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광고야말로 마음을 훔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본인의 제안, 스티커, STICKER이라는 7글자의 이니셜을 가진 원리를 소개하면서 거의 모든 사례를 히트를 쳤던 광고 그리고 광고 카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메시지 전달의 방법으로서 7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S는 Simplicity, 단순성입니다. 단순성으로 세련미를 보여준 애플의 디자인처럼 스티브 잡스는 모든 연설에서도 단순성을 추구했다. 2005년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문도 마찬가지다. 스티브 잡스의 정기 작가인 월터 아이작스는 이 연설문의 특징을 기교 있는 미니멀리즘으로 규정했다. 말과 글에서 군더더기를 빼자. 더 많이 전달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핵심만 단순 명쾌하게 전달하자. 단순성은 더하기가 아닌 빼기의 미학으로 완성된다. 말과 글,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결국 쉬움이 어려움을 이긴다. 두 번째 방법의 T는 타겟팅입니다. 표적화. 내가 하려는 소통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궁리하기 전에 어떤 대상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지 고민해야 한다. 표적 대상자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가치관 등을 고려해서 겨냥한다면 메시지가 상대 마음속에 정확히 꽂힐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최고의 말이고 글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이니셜 I는 interesting, 흥미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우면 모두가 주목한다. 세계적인 저명 인사들의 연설 장면에서는 재미있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명사들의 연설은 너무 근엄한 편이라고 말하면서 유머 감각을 강조합니다. 그 예로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은 깡마르고 볼품없는 외모 때문에 수모를 당한 적이 많았다고 한다. 원숭이를 닮았다는 지적도 자주 받았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야. 선거 유세 때 상대 후보가 외모를 공격하자
링컨은 이렇게 응수했다. 내가 정말로 두 얼굴을 가졌다면 이 중요한 자리에 왜 하필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링컨 대통령은 상대방의 공격이나 비난을 이렇게 유머로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유머 있는 사람이 가장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발력, 유머 감각을 타고나는 사람도 있지만 배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보통 사람들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유쾌 지능이 있다는 얘기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유쾌함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상상력, 사교성, 유머, 즉흥성, 경이감이라는 5가지 무기를 잘 활용하면 유쾌 지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또한 순간순간 우리가 좀 더 유쾌해지려고 노력하면 삶이 저절로 행복해진다. 사과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과를 하려거든 유쾌하게 해야 한다. 사과한다고 잘못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사과를 안 한다고 해서 잘못이 가중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기왕에 할 거라면 기억에 남을 유쾌한 사과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 예로 소비자에게 사과하는 광고지만 소비자를 웃게 하는 유머 코드를 담았던 2018년 영국 KFC의 사과 광고입니다. 영국 내 KFC 레스토랑 870여 곳이 임시 휴업을 해야 됐는데 이유는 배송업체에서 닭고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해 치킨을 튀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영국 KFC는 KFC 로고 대신 욕설을 연상시키는 FCK라는 알파벳을 넣은 것이다. 이 광고는 브랜드 이름을 살짝 비틀어 자조적인 유머 코드로 대응을 한 것인데 오히려 냉동치킨을 쓰리라 생각했던 KFC가 신선한 닭고기를 매일 공급받는다는 사실이 이 광고를 통해 널리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오히려 더 환호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4번째 이니셜 C는 구체성, concreteness입니다. 구체성이 없으면 메시지가 공허해진다. 예를 들어 기업 경영자가 직원들에게 연설할 때도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하는 대신 사무실 의자를 더 편한 것으로 바꿔주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라. 정치인도 세계적 선도 국가를 만들겠다고 큰소리치지 말고 차라리 국가 청렴도 지수를 세계 몇 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메시지에 신뢰성을 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5번째 이니셜 K는 핵심어인 키워드입니다. 리더의 연설이나 글에서는 핵심어가 특히 더 중요하다. 리더들은 자신의 지향점을 한마디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로 들면 위기가 닥칠 때마다 열정과 혁신을 강조했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해봤어? 라는 한마디로 자신의 세계를 나타냈다.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의 주장에 집중해야 한다. 어떤 인상이 일관되게 그렇게 형성되면 신뢰감과 친근감을 주지만 그렇지 못하면 실망감과 긴장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돋보이는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현저한 인상을 형성한 이후에는 그 인상을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6번째 이니셜 E는 elaboration, 정교화, 즉 디테일이 승부를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할 때 정교화 가능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정보 처리의 의지가 높은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메시지 내용을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핵심 주제 위주로 연설해야 효과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청중의 정보 처리 의지가 낮기 때문에 주변 경로를 거치는 설득을 시도해야 한다. 메시지 내용과 무관할지라도 주변 단서를 잘 활용해야 한다. 유머, 옷차림, 유행어, 손짓, 눈맞춤 같은 긍정적인 주변 단서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예로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어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이 한마디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초래했다. 그것은 그녀의 빵은 부정적인 주변 단서였기 때문이다. 또한 질문형 헤드라인은 궁금증을 유발하고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러나 이때 질문을 매우 정교하게 구성해야 한다. 전혀 생소한 내용이나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은 곤란하다.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으로 답이 곧바로 떠오르는 질문이 좋다. 7번째 이니셜 R은 relevance, 상관성입니다. 말이나 글에서 주제와 무관한 얘기를 늘어놓는 경우가 많다. 말의 주제와 관련 단어들을 몇 개 써놓은 메모지를 활용하는 것도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상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결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연결성 재능이다. 연결성 재능이란 세상이 어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지 인식하고 상호 연결성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말과 글로 사람들을 연결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지식의 교류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오늘날 연결성 재능을 갖춘다면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이어지도록 할 수 있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책을 광고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